오늘은 이 코로나19 관련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이게 뭐랄까요? 국내에서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유입 관련된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라 거기에 저희가 선박 문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라크 근로자까지 포함되면 내일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은 44명인데요. 예, 예. 그중에서도 서울 수도권만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심각한 부분이 이 송파 사랑교회라든지 강남 사무실 등 이 지역사회 연결고리가 지금 10개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숫자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 연결고리가 지역사회 감염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 감염원 불명 환자 수의 비율이 7%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들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또 특히 이번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여러 여행객들이 생길 텐데 이 부분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또 해외 입국의 경우는 지금 29일째 두 자릿수인데 이제 내일부터 심각해질 것이 일단 부산 항만에서 원양 어선에서 32명 이것이 지금 오늘 통계에 들어가 있지 들어갔고요. 않거든요. 네. 또 이 선박 수리공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이 일단 5명, 여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37명인데다가 지금 293명이 이라크에서부터 입국을 하셨는데 그중에 89명이 유증상자였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라크에서 입국하신 분들 보면은 105명 중에서 45명이 감염이 되셨었어요. 이거 엄청난 거의 뭐 45% 이상이 그 정도 되는 감염률이기 때문에 지금 293은 뭐 단순히 단술적으로만 계산해도 100명 이상은 나올 것은 분명하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뭐 거의 200명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국내 감염까지 다 합치면요. 이런 상황이니까 내일의 이 하루의 숫자를 갖고 뭐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좀 걱정되는 사례들 저희가 조금씩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부산항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선박이 지난 8일에 입항을 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8일 날 입항했을 때는 사실 검사를 했을 때 모든 진단 검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이상도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선박 수리공이 감염이 되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 찾아봤더니 그중에 32명이 양성이었다고 그러고요. 이 선박 수리공이 확진된 게 23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23일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이 수리공이 아마 다른 데 지역사회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선박 수리공이라는 의미는 이 원양어선 이외에 다른 선박에도 분명히 승선을 했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다른 수리공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또는 그 선원들하고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상당히 길므로 해갖고서 이 지역사회 전파뿐만 아니라 이 부산 그 항만 안에서의 검역 이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놓고 봐도 어느 하나 또 추가 감염이 있진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해주신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선박 문제 나왔을 때도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첫째로 있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 방역 강화 대상국에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다음부터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좀 발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 결국은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항할 때 진단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배들이 들어오는데 러시아 선박, 러시아 국적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승선해서 검역을 한다 할지라도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정도 체크할 수 있고 문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진술하는 것만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구나 우리 항만에 있어서의 검역이라는 건 상당히 지금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배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배조차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뭐 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검역선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매번 다
접근을 해서 하선시켜서 진단 검사 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마련되고 또 이런 인력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예. 지금과 같은 이런 전자 이 검역이라든지 혹은 승선 검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예. 여기서의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 생긴다 그러면 벌써 생긴 거거든요. 선박 예. 수리공인 경우에 네. 이런 상황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금 제일 약한 고리가 이런 항만인 것 같아요. 뭐 여객선은 들어오지 않지만 예. 원체 많은 화물선들, 원양어선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이 검역 당국의 능력만으로서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 항만 검역선을 만들어라 그런 방법을 또 하나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 외에 이제 62분이 음성 판정이 나온 뒤에 이제 배에 격리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깜깜이 환자 중에서 확진을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내에서 추가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날짜로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7월 8일 날 입항하였다고 그러는데 그 62명의 환자들은 언제 접촉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은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하면 14일은 지났거든요. 네. 지났기는 했지만 사실은 계속 발생하면서 또 접촉했을 수가 있어요. 지금 32명이라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접촉 시기에 따라서는 음성에서 다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 62명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즉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지난 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숙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아주 감염되기 쉬운 밀접 접촉이거든요. 뭐 더 이상의 밀접이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 러시아 선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원형 어선이 아마 굉장히 큰가 본데요. 이 선원들이 그다지 지금 3분의 1 정도는 걸렸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괜찮다는 의미는 뭐 어느 정도 방역은 잘 하고는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 선박 수리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원으로부터의 감염은 없을 것으로 격리가 돼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노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지금 통제는 좀 어렵고 역학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감염원을 찾고 또 격리가 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부산항의 이 선박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우려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라크 근로자분들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전달해 드릴 때도 유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8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분리해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물론 처음에 아마 86명이 유증상이었다고 예,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이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 이제 지난번에 뭐 우한이라든지 이탈리아에서도 보면은 타실 때는 무증상이었었는데 오시는 맞아요. 동안에 네네.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아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우한이라든지 이탈리아 6개국에서 1,077명을 이송했는데 한 명도 지금 지역사회 전파를 나타낸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급유기를 2대를 띄워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군의관들도 다 타고 있었고 역학조사관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실제 그 이송 과정 중에서의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예. 이제 입국하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이 부분이 좀 확실히 공포스러운데 미리 예방 주사를 놔주셨네요. 예. 예. 그 지금 이제 귀국한 즉시 이분들이 진단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시면 충북 충주 그리고 보은 임시 생활에서 입소를 하셔서 2주간 자가 격리가 되십니다. 뭐 혹시 모를 상황도 있고 뭐 앞서 이송 과정에서는 비교적 잘 이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송 과정에서 지역 전파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차단을 해놔야 근데 지난번에도 보시다시피 그 버스라든지 이런 데 이송 과정 중에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일단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혹은 국립의료원 등의 이제 의료기관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거기서 유증상이라도 얼마든지 음성일 수가 있으니까 음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생활시설에 들어가셔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건 자가격리라기보다는 시설격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예. 이 안에서 이제
진단을 또 하면서 2주일간 지나는 동안에 양성이 나오면은 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고 2주간이 걸치면서 결국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 지금 상황에서 옛날엔 안 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2주일 후에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주변 방역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주변의 주민들도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미 뭐 저희가 브리핑에서 보여드린 대로 방역 당국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확진자가 덜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덜 나온다는 건 뭐 좋은 일일 텐데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상황은 이 해외 유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해볼 건데요. 무관중 경기로 그동안 프로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 관련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모레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선생님? 뭐 완화해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생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1단계거든요. 광주, 전남만 아직도 2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광주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야구 경기의 관중은 29일 이후로 미뤘다고 그러고요. 예. 이 경기장 내에서 철저하게 이 방역 수칙을 지키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경기장 안에서의 좌석을 아무리 지그자그로 한다고 해도 그 안쪽에 또 실내 공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실내 공간, 뭐 화장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점들에서의 실내 환경에서의 마스크 쓰기라든지 개인 위생들을 철저히 지킨다는 이 가정하에 10% 정도 지금 입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 10%라고 그러면 굉장히 떨어져 앉아 있을 겁니다. 자리를 예,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 숫자의 동향을 보면서 점점 더 좀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확진자가 또 그렇지 않고 동향이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니까 예.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경기 보면은 뭐 먹는 재미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혹시나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관람석에서 뭐 음식 가져가거나 음식물 반입 같은 건 이제 금지되는 거니까. 반입뿐만 아니라 예, 예. 물 이외에는 아마 예. 음식료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 아마 팔지도 못하게 할 예. 겁니다. 편의점에서의 그 밀봉된 음료수 정도만 예, 예. 할 수 있고 물 정도는 안 마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몇 예. 시간. 아마 그 정도고 음식은 못 먹게 하는 그런 조치가 아마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처럼 스포츠 경기 관람이 이제 모레부터 재개가 되고 또 재개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 소모임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같은 좀 방역 완화 움직임들이 자칫 또 이 감염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도 강약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기보다는 좀 권역별로 지역별로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교회 소모임 뭐 이것만 막는다는 게 좀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요. 모임 자체는 괜찮은데 그 개신교의 모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또 뭐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으나 결국은 교회 자체에서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하셔서 이런 모임은 지금은 좀 하지 말자. 온라인으로 하자. 구역 예배도 하지 말자 하는 지침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풀어주는 날짜에 송파의 사랑교회에서 또 나왔거든요. 네. 또 부대 내에서도 교회 문제가 또 생겨서 맞습니다. 네. 이 꼭 교회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좀 끈끈한 이 모임들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인 간의 만남조차도 좀 당분간은 지금 휴가철 지나면서 찬바람 날 때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좀 안 하면서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조금씩 완화해 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이거 풀었다고 그래서 뭐 맘대로 지금 소모임하고 구역 예배 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런 예. 분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뭐 자칫 이게 감염 확산을 또 부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다시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상황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지금 확산 규모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많은 진단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제 많은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은 그 진단 검사 자체가 문제입니다. 진단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는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예. 또 자기가 돈 내고 유료로 한다 그러면은 약 22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그렇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2, 3일 만에 결과가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사이에 벌써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로는
진단을 받았어도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수속이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중증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무리해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이 공포심 때문에 예. 실제 환자로 확진된 사람들조차도 병원에 가지를 못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만 보더라도 뉴욕의 24%가 양체 항성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얘기는 지역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고 예. 결국은 그것을 컨트롤하지는 못하고 자연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뉴욕주 같은 데는 약간 좋아지고 있지만 그 위에 예. 이 서부라든지 이 선벨트 지역들은 굉장히 플로리다 같은 데 특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방역이라는 의미보다도 거의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가는 순간까지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정말 세계 최고의 방역 의료 인류 국가가 예. 이런 상황까지 갈 수는 정말 몰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상황까지 코로나19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